구독, 좋아요. 이어서 바로 전화 인터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능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저희가 다뤄볼 네. 내용이 민주당 소식부터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럴까요? 예, 정청래 후보자가 민주당 첫 순회 경선에 이어서 또 60%가 넘는 지지를 얻었어요. 박찬대 후보자는 37%, 약 37%에 그쳤는데 이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상 뭐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지금 충청, 뭐 영남까지 이기고 지금 누적 지지율이 60%가 넘었다. 거의 한 2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민주당 당심이 뭐 어느 쪽에 있는지 분명해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최근에 박찬대 의원이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평소에 갖고 있던 어떤 젠틀한 이미지를 버리고 굉장히 최근에 거친 언행까지 해가면서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당심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희가 좀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결국에는 정청래 의원이 당선이 될 걸로 보는 게 좀 정배일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좀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청래 의원이 당선이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기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보좌관들이랑도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나와 있는 두 명의 그 정청래, 박찬대라는 후보가 둘 다 명심이다라고 지금 무기고 있고, 그렇기 둘 다 때문에 명심이다. 네. 나쁘지 않다라고도 하지만 네. 사실상 정청래 쪽은 또 김어준 쪽에서 미는 또 후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수가 생겼다.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변수가 생기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경향을 그동안 인선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뭐 삼권뿐 아니라 뭐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뭐 헌법재판소나 대통령실에까지 뭐 각 적재적소에 본인이 포진을 시키고 있는데, 네. 이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수장임과 동시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자리예요. 특히 예, 내년 재선도 그렇죠. 앞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대표가 되면 어떤 독립된 그런 정치적 권력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생기는 그 레임덕에 반해서 당대표를 위시한 세력들이 이재명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변수가 생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당내에서 좀 분위기가 좀 뒤숭숭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로 비슷한 사례로 한동훈 전 대표도 처음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당대표가 되면서 가장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많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언급 횟수에서도 차이가 날 정도로 비판을 많이 했던 인물이 됐었는데, 네. 이런 변수를 민주당이 좀 모르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심 체제에 엄밀히 얘기하면 속하지 않은 이 정청래가 당대표 된 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분위기가 좀 뒤숭숭해지고 있다라는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또 지금 정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재명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북한 개별 관광을 갑자기, 맞아요. 지금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맞아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고, 지금 뭐 장관 인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에 뒤덮여서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한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예. 저는 개별 관광도 이게 이미 실패했었던 거잖아요. 2002년이었나요? 그때 피살 사건에 있었죠. 맞아요. 그 피살 사건은 그 박광자 여사님이었나? 그거는 8년도였고. 아, 예. 네, 계속해서 좀 실패했던 게 이 북한 관광 시범 허용 관련된 문제들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단독으로 국민일보 뉴스를 봤었는데, 네. 조선일보였나? 지금 북한의 그 뭐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영상물에 대해서 국내 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북한 걸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선전선동이 지금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의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선동 세뇌를 위한 도구로 모든 콘텐츠가 다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런 콘텐츠들을 과연 어떤 의도로 우리나라 국민들 앞에 이제 노출시키려고 하는 건가? 제가 그쵸.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아니 왜 북한 콘텐츠를 들여올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재밌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북한 콘텐츠가 뭐,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 1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K 콘텐츠처럼. 예. 유익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어떤 의도로 국민 앞에 유통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거를 뭐, 문화교류다, 이런 식으로 좀 빗대면서 정당화하고 있는데, 그 뭐, 동서독 사례를 좀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동서독은 최소한 좀 상호주의 원칙이 있어서 서로 간의 문화교류가 됐었는데, 그렇죠. 지금의 북한은 진짜 박충건 의원 얘기도 그렇고 탈북민 출신 지금 패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한의 콘텐츠를 소비한 주민들을 공개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방적으로 북한에다가 개방을 하게 되는 건데 문화 교류가 아니라 예. 이게 과연 소비층이 누구냐? 음. 소비층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오픈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북한의 컨텐츠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통을 시켜서 그걸 기반으로 선전선동에 활용하기에 굉장히 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 목적 외에는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목적이 없거든요. 예. 소비층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들이 이제 국가보안법의 어떤 근본조차도 흔들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이 임기 초반에 그나마 지지율 높을 때 이런 엄청난 이슈가 될 만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을 친북 정책들을 지금 급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각자가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은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예. 이 새만금 개발청장에 임명이 됐어요. 김의겸 전 의원이. 맞아요. 아니 새만금 개발? 저는 좀 다소 좀 뭐랄까요?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쵸, 보십니까? 김의겸 전 의원 저 이번에 사실 검색해봤어요. 네. 도저히 뭐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국회의원이긴 한데 이분이 뭐 새만금이랑 관련이 있냐? 관련도 없거든요. 예. 본인 기업도 아니고 뭐 관련된 뭐 개발 인프라 전문가도 아니고 행정 경험도 없어요. 네. 뭘 보고 임명했냐를 거꾸로 좀 추측을 해봤는데 검색을 해가면서 이분이 과거에 뭐 오래된 일도 아니죠. 그 청담동 술자리 그 가짜 뉴스로 예, 국정감사장에서 그거로 또 선전선동을 했던 그 충성도. 그게 이분의 정치적 어떤 업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 외에 뭐,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시에 뭐, 대통령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뭐 한동훈 그 법무장관이랑 뭐 심야에 술자리 했다. 이런 얘기들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방송에서 출연해서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전야에 퍼뜨렸던 게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인데, 새만금이랑 전혀 관련도 없는 인물을 여기다가 지금 임명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보온성 인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적인 업적이 없는 인물을 공적인 업적이라고 치부를 한 거죠. 그 청담동 가짜뉴스 그 사건을, 술자리 가짜뉴스 사건을. 네. 그래서 거기에 보온성 인사를 한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 네. 이분이 그러니까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기에 저희가 그 잼버리 파행 사태로 국제적으로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투자가 맞아요. 완전히 끊겼고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뭐 신뢰도 경험이 있어야 되는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아니라 본인에게 충성했던 인물 혹은 본인에게 앞으로 도움을 줄 인물만을 인사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나눴던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네네.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우려했던 친북 친중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 겨우 한 달 지나고 있는데 뭐 북한 개별 관광 그리고 전승절 가니 많이 뭐 우원식 의장이 이제 간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친북 친중 행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저는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어느 정도 좀 국민들 눈치를 본다거나 자유민주주의에 어느 정도는 좀 양심의 가책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놓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 대놓고 개방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개방하고 미국에는 규제를 때리는 방식으로 지금 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국에는 이 공산주의에 대한 굴종에 가깝다. 음. 그러니까 외교에서조차 자유민주 진영에서 본인이 움직여야 되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독재 정부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권위주의 진영의 눈치를 보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좀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념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는 전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국민들 중에 일부는 동의하거나 좀 눈 감아주거나 흐린 눈으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동맹국이랑은 완전히 멀어지고 적국인 주적인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히 약해지고 개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을 본인들의 파트너로 보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국익을 파괴하는 방식의 정보 기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낱낱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좀 잘해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이 잘하지 못해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또 특히나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라든지 지금 글로벌 정세, 글로벌 시장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법적으로 여겨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도 또 부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이념 편향적인 정책들을 남발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또 방법을 좀 많이 강구를 해봐야겠다. 우리 국민의힘이 최대한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여기서도 또 드는 상황입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